반포 3주구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파트너 기호 2번 삼성물산입니다. 조합원님의 소중한 재산이 걸린 반포 3주구 재건축. 삼성이 시공사 선택에 앞서 삼성과 대우 양사 사업 제안서의 팩트를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하기는 너무 조합원님들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 일반지도 역시 저는 후분양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삼성은 간담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후분양 조건을 제안드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일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결정되는데 후분양을 해야 공시지가 인상분을 더 인정받아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삼성의 준공후 분양 조건은 일반 분양 수입이 2,500억 원 상승하여 세대당 1억 5,40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조합원님께 가장 유리한 제안입니다. 반면 대우는 일반 분양 수입이 21%나 감소하는 선분양을 제안해놓고는 선분양, 후분양, 리츠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첫째, 대우는 제안서에 명백히 선분양 기준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둘째, 후분양의 필수 조건인 자금 조달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대우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조합원님께서 후분양을 선택할 시 금리를 시중 조달 금리 최소 3.5% 이상으로 바꾸는 등 모든 사업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조합이 후분양을 절대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우의 술수입니다. 넷째, 일반 분양분을 리츠에 출자하여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은 1%의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삼성의 후분양 조건보다 불리하다고 여긴 대우는 이미 임대 후 분양, 리츠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조합원님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입찰서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안하였으나 지난 4월 20일 서울시는 대우의 리츠 제안을 불공정 행위로 판단, 입찰 무효될 수 있음을 재차 통보하였습니다. 선분양, 후분양, 리츠 모두 가능하다고 했던 대우. 지금까지 체크한 4가지 팩트로 볼 때 대우의 결론은 오직 하나, 선분양뿐입니다. 신반포 15차에 후분양 제도를 최초로 재건축 단지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신반포 15차에서는 자신있게 후분양을 제안했던 대우. 그런데 반포 3주구에서는 왜 하지 못하는 걸까요? 후분양은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필수입니다. 후분양 진행 시 삼성물산은 최고의 신용 등급으로 허그 보증이 필요 없어 사업비 조달이 100% 가능하지만 대우의 신용 등급으로는 사업비 조달이 절대 불가하여 후분양을 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와서 선분양이 유리하다고 홍보하고 다니는 대우. 보십시오. 대치쌍육 2차 재건축 사업에서 대우가 제출한 제안서입니다. 후분양 시 조합 수익이 21.2%가 상승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우는 대치쌍용 2차뿐만 아니라 신반포 15차 고척4 재개발 현장에서도 조합원님께 유리한 후분양을 제안했지만 유독 반포 3주구에서만 선분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포 3주구에서만 선분양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대우.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우에게 조합원님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우는 삼성이 사업비 3조라는 말이 없고 이주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우는 이주비를 세대당 8억을 준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삼성 제안서 23페이지입니다. 삼성물산은 임차 보증금 반환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업 경비를 한도 없이 책임 조달합니다. 사업비 대여 예시로 3조 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우건설은 제안서 242페이지에 사업비는 7,800억 한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은 후분양과 이주 등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한도가 없으므로 3조를 조달할 수 있는 반면 대우는 단지 7,800억만 조달, 약 4배 규모의 사업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비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3조의 넉넉한 자금으로 일반 사업비 5,600억, 공사비 8,000억을 조달하여 후분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님의 이주, 임차 보증금 반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활성화비로 무려 1조 6,400억, 세대당 10억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대우의 사업비 한도는 7,800억으로 조합이 일반 사업비 5,600억과 사업 활성화비 2,200억만 사용할 수 있어 후분양은커녕 이주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후분양에 따른 공사비 조달이 불가능한 데다 사업 활성화비 2,200억은 세대당 1억 3천만 원에 불과하여 이 금액으로는 이주가 불가능합니다. 대우는 2,200억을 이자로 활용하여 조합이 이주비를 빌리면 1조 3천억, 세대당 8억을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조합 명의 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조달하지 못하는 것을 조합이 알아서 조달하라는 것 자체가 조합의 이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입찰 제안서 비교표를 보면 대우의 금리가 삼성물산보다 더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대우가 말하는 고정금리 0.9%는 전체 사업비 약 3조 원 중에서 7,800억 원에만 해당합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시중조달금리 최소 3.5% 이상의 금리가 불가피합니다. 실제 대우가 시공한 둔촌주공의 사업비 금리는 무려 4.8% 수준입니다. 후분양 시 삼성의 대여 금리는 1.9% 수준으로 약 3%대의 대우에 비해 약 1%가 낮아 총 1,100억 원이 절감되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삼성의 한도 없는 넉넉한 사업비 대비 낮은 신용의 대우는 7,8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 사업비는 물론 이주 비용 지급도 어려워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삼성은 조합원님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빠른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약 및 관리 처분인가 4개월, 이주 4개월, 철거 4개월을 통해 내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대우는 삼성의 일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법적으로 모두 가능한 일정입니다. 조합의 감정평가 업체는 이미 선정되어 있어 감정평가를 즉시 진행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 1개월, 관리처분계획 공람 1개월 등 최소 2개월이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3개월, 삼성이 제시한 도급계약 포함 4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반면 대우는 관리처분인가까지 11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연 합리적인 제안일까요? 대우가 배포한 반포 3주구 홍보 자료입니다. 대우로 선정했던 신반포 15차는 시공사 선정 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실제로 받았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반포 3주구는 11개월이나 잡았을까요? 사업 지연을 통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려는 전형적인 대우의 수법입니다. 2017년 9월 대우는 신반포 15차에서 조합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각종 제안을 일삼다가 시공사로 선정되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 회피, 사업 진행 거부는 물론 600억의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 심지어 조합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등 조합과 극심한 갈등을 겪은 후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반포 3주구 조합원님, 옆 동네인 신반포 15차에서 일했는데 과연 반포 3주구는 다를까요? 대우는 본인들이 모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소송 판결에서
대우의 주장이 근거 없으므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반포 3주구는 약속 불이행으로 이미 현산 선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옆 단지에서 2년 만에 공사비 30% 인상 등 현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계약이 해지된 대우를 다시 선정한다면 이제는 3년 지연이 아니라 반포 3주구의 사업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 삼성은 갑질 계약서이고 대우는 조합안을 100% 수용한 계약서라는 대우의 주장. 과연 사실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우의 계약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우의 계약서 25조 1항에 따르면 이주는 갑이 정한 이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뢰 책임하에 완료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우는 이주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같은 계약서 26조 5항에 따르면 이주 철거 불응 거주자에 대한 철거 대집행 절차 및 이행은 갑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며 이주의 책임을 다시 조합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우의 이주에 대한 책임 전가는 제안서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안서 242페이지를 보면 조합사업비 안에 이주관리와 명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 업무의 핵심은 철거 불응자에 대한 명도소송 업무와 행정대집행입니다. 보셨듯이 대우는 명도소송, 행정대집행 비용과 책임, 조합 전가, 이주관리, 명도용역비, 조합 전가, 이주 관련 비용, 조합 전가, 각종 이주 관련 비용과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우건설이 말하는 100% 이주 책임의 민낯입니다. 대우는 제안서 68페이지에 분담금을 입주 시 100% 납부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력이 우선이 되는 계약서에는 납부 금액은 계약 시 10%, 중도금 60%, 입주 시 30%로 표기하고 납부 방법은 입주 시 100% 일시 납부라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대우는 왜 입찰 제안서뿐만 아니라 같은 계약서 안에서도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한 것일까요? 그 진실은 바로 대우 제안서 2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 부담금은 수요자 금융 조달을 통한 입주 시 100% 납부 기준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요자 금융 조달이란 조합원 명의로 직접 부담금을 조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우 제안서 242페이지에는 조합사업비 내역에 조합원 중도금 이자가 포함돼 있어 결국 중도금 이자는 조합원님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대우가 이야기하는 조합원 부담금 입주 시 100% 납부는 실제로 입주 시 100%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의 계약금 10%와 중도금 60%에 대해서 조합원님께서 직접 대출을 통해 조달을 하여 입주 시점에 이자와 함께 100%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삼성은 조합원 명의의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분담금 입주 시 100% 조건입니다. 대우 계약서 어디에도 1조 3천억 원을 조달해준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향후 발생하게 될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조달을 책임진다는 말 대신 조달이 가능하다는 우한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계약서 46조 1항에 지체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정책 및 금융위원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향후 이주비를 조달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 정책과 금융위원회 지침으로 인해 이주비를 조달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지침대로라면 대우의 사업 활성화비 2,200억은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우는 현 대출 규제 하에서 이주비 조달이 불가능함을 잘 알면서도 일단 수주하고 보자식 사탕 발림으로 2,200억 원의 사업 활성화비를 제시, 조합원님을 현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똑같은 사례가 펼쳐졌던 한남하이츠 재건축 현장. 보십시오. 수주 때 사업 예비비 550억 원으로 이주비 4천억을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던 GS건설. 막상 시공사로 선정된 후 대출 규제 정책에 가로막혀 추가 이주비 4천억 조달이 어렵다며 약속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은 4천억 조달 약속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며 갈등 중인 상태로 아직까지 계약 체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책 없는 사탕 발림으로 조합원님을 현혹하는 사업 활성화비 2,200억 원의 진실. 현명하신 조합원님께서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조합 사업비에는 수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이주비 금융 비용입니다. 대우의 제안서에서는 모든 사업비가 0.9% 확정금리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계약서 45조에는 갑 또는 을이 조달한 대출 조건에 따름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0.9% 확정금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선 막상 계약서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비 조달 경비를 시중은행 금리로 적용한다는 대우건설의 꼼수, 믿을 수 없습니다. 대우는 제안서에 제1금융권 금융협약 완료로 허구 보증 수수료 0원을 보장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제4조 2항의 사업 경비 및 이주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조합 계약서에도 없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슬그머니 추가하고 조합의 요구에 반드시 지급보증하여야 한다를 응해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필수인 대우의 회사 여건이 정확히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이며 향후 금융기관이 갑의 직접 조달에 대한 지급 보증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깔고 문구를 고친 것입니다. 또한 대우는 제안서에 허구 보증 수수료 0원을 보장한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발생 시 대우가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의 계약서는 명확합니다. 첫째, 삼성의 계약서는 사업비와 이주비에 대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삼성은 사업비, 이주비 등 대여금 총액에 대해서 사업 경비 전체를 대여하겠다고 명기해 놓았으며 대여금리는 제안서대로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둘째, 삼성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에 따라 투명하게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조합원님의 이주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상 조합의 권한입니다. 이는 시공사가 이주를 강제할 수 없고 명도 소송 등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서울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적 공사비 지수 중 낮은 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토록 되어 있으며 당연히 삼성계약서 또한 서울시 표준계약서와 같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적 공사비 지수 중 낮은 변동률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삼성은 가장 명확하고 투명한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안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셋째, 삼성은 후분양 제안에 따른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법규가 변경된 부분과 계약서상 오탈자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100% 대우 문제 발생 계약서, 투명하고 정직한 삼성 무한책임 계약서. 과연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현명하신
반포 3주구 조합원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삼성은 약속드린 대로 조합원님께 가장 유리한 사업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최고의 브랜드 가치, 세대당 7억 삼성 우위. 둘째, 준공후 분양 제한으로 세대당 1억 5,400만 원 삼성 우위. 셋째, 실거주 면적 8제곱미터 증가로 세대당 2억 4천만 원 삼성 우위. 넷째,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으로 세대당 4,800만 원 삼성 우위. 다섯째, 전세대 이탈리아산 명품 주방가구 적용으로 세대당 1,500만 원 삼성 우위. 삼성은 전 세대에 1,680만 원에 달하는 이탈리아산 명품 주방 가구 다달을 일괄 적용하는 반면, 대우는 펜트하우스 5세대에는 독일산 풀탑을 적용하면서 나머지 전 세대는 대우가 신반포 15차에 제안했던 500만 원의 시자르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국산과 같은 가격 수준의 외산 가구를 적용, 조합원님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대우의 물량 산출 내역서에 주방 가구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삼성은 대우 대비 세대당 10억 이상의 이익을 드리는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반포 3주구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산을 선정한 지 3년이 지났지만 3년 전 공사비를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으면서도 현산의 사업 조건, 마감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심지어 후분양 조건까지. 그리고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준수한 100% 약속 이행을 위한 계약서까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반포 3주구 조합원님을 위한 삼성의 제안은 업계에서도 놀라는 역대급 제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보다 훨씬 불리한 제안을 한 대우는 수백 가지의 사업 조건과 수백 가지의 마감재 중 사소한 것을 마치 전부인 양 호도하고 있으며, 서울시 표준 계약서를 준수하고 조합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삼성의 계약서를 갑질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수백 명의 불법 홍보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우는 300%에 육박하는 높은 부채 비율, 반포 3주구의 사업비보다도 낮은 시가총액 1조 2천억으로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후분양을 자신있게 제안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2월 중단됐던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재개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대우건설의 매각 역시 조합원님의 자산 가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호반건설이 인수를 포기하였고, 올해는 중흥건설이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반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기에 온통 메이저 시공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포 퍼스티지, 원베일리, 신반포 15차 삼성 레미안, 반포 124 주구, 현대 DH, 아크로 리버파크, 대림 아크로. 최근 반포 일대는 반포 최고의 입지에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더한 최고의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사님이 계신 반포 3주구에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이 해지되고, 만약 대우가 선택된다면 반포 3주구의 브랜드가 향후 대우 프루지오가 될지 중흥 S클래스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브랜드는 고객으로부터 상품, 기술, 품질, 신뢰, 약속 등을 오랜 시간 평가받은 결과물로 대우 프루지오 서밋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 기업에게 매각될 시 반포 3주구의 동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분명합니다. 국가 고객 만족 22년 연속 1위, 브랜드 선호도 19년 연속 1위. 삼성물산은 압도적인 가치와 안정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IMF와 금융위기 등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온 대한민국 1등 기업. 자산 규모 46조 원의 삼성물산이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 나아가 자녀의 미래까지 좌우할 반포 3주구 재건축 사업. 기호 2번 신뢰의 삼성이 반포 3주구의 성공 앞날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